Part 1 Opening 2022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Starlink is now active in Iran.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기술이 독재를 뚫고 자유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 2026년 진행 중인 이란 사태에서도 스타링크는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시민들은 메신저 하나를 켜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위성 신호라는 소프트웨어는 국경을 넘었지만 그것을 수신할 하드웨어는 국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실패를 현대전의 용어로 더 바디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네트워크도 물리적 접점, 바디가 국경 안에 갇히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스타링크가 멈춰선 그 이란의 하늘 위에는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눈이 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팔란티어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군 중부사령부, 센트콤과 이스라엘 국방부의 핵심 운영 체제로 이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가 우리는 서구의 적을 타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듯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팬드에서는 2026년 이란 사태를 통해 물리적 접점이 필요한 하드웨어인 스타링크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데이터만으로 추론하는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심투리얼 갭의 전쟁을 해부합니다. Part 1 오프닝 2022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Starlink is now active in Iran.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기술이 독재를 뚫고 자유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 2026년 진행 중인 이란 사태에서도 스타링크는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헤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시민들은 메신저 하나를 켜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위성신호라는 소프트웨어는 국경을 넘었지만 그것을 수신할 하드웨어는 국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실패를 현대전의 용어로 더 바디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네트워크도 물리적 접점, 바디가 국경 안에 갇히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스타링크가 멈춰선 그 이란의 하늘 위에는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눈이 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팔란티어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군 중부사령부, 센트콤과 이스라엘 국방부의 핵심 운영체제로 이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가 우리는 서구의 적을 타격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듯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팬드에서는 2026년 이란 사태를 통해 물리적 접점이 필요한 하드웨어인 스타링크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데이터만으로 추론하는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심투리얼 갭의 전쟁을 해부합니다. 파트 2 인사이트 엑스트랙션. 먼저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이라는 상황을 냉정하게 팩트체크 해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이란 상공에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신호를 뿌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란 전역이 커버리지 맵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스타링크를 쓰려면 접시만한 물리적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이란 정부는 러시아산 군사급 제밍 장비로 신호를 교란하고 삼각 측량으로 수신기를 켠 사용자를 찾아내 체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투리 얼갭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 실체가 인질로 잡히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팔란티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갭을 돌파합니다. 그들은 이란 땅에 장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란 밖에서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미 육군의 타이탄 프로젝트와 중부사령부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란을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인 고담과 인공지능 플랫폼인 AIP가 하는 일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바로 초영열 추론입니다. 상업 위성이 찍은 지형 데이터, 즉 SAL, 통신 감청 데이터인 시그인트를 금융망을 흐르는 자금의 이동, 그리고 현장 요원, 즉 휴먼트의 첩보 보고서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쏟아붓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보들이 각기 다른 부서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 이종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패턴을 찾아냅니다. A 지역에 자금 이동이 발생했고 금융, 동시에 암호화된 통신량이 급증했으며 통신, 위성 사진에 트럭 이동이 포착됐다. 위성. 고담은 이 세 가지 팩트를 연결해 이것은 미사일 발사 징후다라는 결론을 0.1초 만에 도출하고 타겟팅 좌표를 보여줍니다. 스타링크가 하드웨어를 심어서 연결하려다 물리적 장벽에 막혔다면 팔란티어는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해서 국경 밖에서 안을 꿰뚫어 봅니다. 물리적 육체가 없으니 이란 정부는 압수할 수도 재밍할 수도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이란 사태의 유일한 승자가 된 이유, 바디리스 컨트롤입니다.
Part 3. Structural Mapping. The Epistemology of Warfare. I seem to real gap의 논리를 현대전이라는 거시적 판 위로 확장해 봅시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뉴스로만 접하면 단순히 미사일을 쏘고 막는 공방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으로 본 이 전쟁은 20세기형 하드웨어 제국인 이란과 21세기형 소프트웨어 제국인 팔란티어와 서방 세계 사이의 거대한 문명적 충돌입니다. 우선 이란의 전력을 냉정하게 봅시다. 그들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강국입니다.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 지하 깊숙이 숨겨진 핵시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뻗어있는 방대한 대리 세력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 문법, 즉 화력의 총량이 승패를 가르는 키네틱, 물리적 파괴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미국조차도 함부로 전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하드웨어는 방대하고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전장은 알고리즘 전쟁으로 형질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누가 더 큰 미사일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전장의 안개를 더 빨리 걷어내는가, 즉 인식의 해상도, Resolution of Insight입니다. 여기서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결정적인 격차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이란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무기화입니다. 전쟁에는 OODA 루프, 즉 관찰, 판단, 결심, 행동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성이 사진을 찍고 분석관이 판독하고 지휘관이 승인해서 폭격기가 출격하는 데까지 꼬박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4시간의 지연 시간이 바로 이란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미사일 트럭이 이동하고 지휘관이 벙커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적 틈새였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운영체제는 이 과정을 인간의 개입 없이 초단위로 압축했습니다. 위성이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면 AI가 즉시 이것은 미사일 트럭이다 라고 판독하고 무인 드론에게 좌표를 전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회의는 없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사일 트럭이 경납고 문을 여는 순간 아직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닙니다.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시간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역설과 디지털 배기가스입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은 중동 전역에 퍼진 인간 네트워크였습니다.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점조직은 과거 미군이 가장 잡기 힘들어했던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이 거대한 조직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수천 명의 점조직을 지휘하려면 필연적으로 통신을 해야 하고 돈을 보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수만 건의 통신 기록과 자금 이동 내역이 그저 소음이었습니다. 인간 분석관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고담에게 이 데이터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팔란티어는 암호화된 메시지의 내용을 굳이 해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메타데이터를 봅니다. 특정 시간에 베이루트에서 자금 이동이 있었고 동시에 예멘에서 특정 주파수의 교신량이 급증했다. 인간은 볼 수 없는 이 이종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AI는 0.1초 만에 연결하여 지휘관의 위치를 추론해냅니다. 즉, 이란이 자랑했던 그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가 움직일 때마다 뿜어내는 디지털 배기가스가 이제는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GPS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숨으려고 조직을 쪼갤수록 데이터의 흔적은 더 명확해지는 역설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눈먼 거인의 바디 위드 아웃 브레인과 전지전능한 유령 브레인 위드 아웃 바디의 싸움입니다. 하드웨어에 집착하여 국경 안에 갇힌 국가는 자신의 영토가 감옥이 되고 소프트웨어를 장악하여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는 전장을 투명한 유리상자처럼 들여다봅니다. HD 현대 딜에서 2조 원의 가치가 현실 공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었듯 현대전의 모든 자본은 이제 무기를 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 무기를 신의 속도로 지휘할 전쟁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팔란티어가 단순한 방산 기업을 넘어 21세기 지정학의 승패를 결정짓는 구조적 열쇠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The Economics of Intangibility. 이제 이 냉혹한 전장의 논리를 2026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커리어라는 미시적 세계로 주민해봅시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실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통신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란 사태가 우리에게 증명한 잔혹한 진실은 아무리 압도적인 하드웨어라도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 필연적으로 공격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접시가 있어야 신호를 받는데 그 접시는 뺏길 수 있고 위치가 추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직면한 바디 프라블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 공장을 더 짓고 화려한 오피스를 계약하고 재고를 창고에 가득 쌓고 직원을 수백 명 채용합니다. 마치 스타링크처럼 거대한 물리적 거점을 만들어야 시장을 장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산이라고 부르며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문법으로 다시 보십시오. 경기가 좋을 때 이 육체는 자산이지만, 자, 금리가 오르고 그 시장이 변하는 위기가 오면 이것들은 가장 먼저 인질이 됩니다. 자, 매장은 셧다운의 대상이고 쌓여있는 재고는 현금 흐름을 막는 혈전, 블러드 클로트가 되며 비대한 조직은 고정비라는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스타링크의 접시가 이란 정부의 타겟이 되었듯 무거운 비즈니스는 변화하는 환경의 타겟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고정비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fixed cost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팔란티어형 비즈니스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에 모든 자본을 집중합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재고가 아니라 시장의 판을 읽는 논리, 관계, 데이터, 그리고 지식 재산권라는 무형의 운영 체제입니다. 이 차이를 두 가지 구체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봅시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자, 창고지기에서 소싱 알고리즘으로. 네, 여러분이 만약 유통업을 한다면 무작정 창고를 늘리고 물건을 떼어오는 확장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스타링크의 접시입니다. 대신 시장의 트렌드 데이터를 읽고 소비자의 욕망이 어디로 튀는지 예측하여 제조사와 소비자를 최적의 경로로 연결하는 소싱 알고리즘을 장악하십시오. 쿠팡이나 아마존이 무서운 건 창고가 커서가 아니라 당신이 뭘 살지 당신보다 먼저 아는 예측 모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재고 없이도 시장을 지배하는 힘, 그것이 바로 바디레스 컨트롤입니다. 둘째, 커리어의 전환. 기능적 숙련공에서 문제 해결의 설계자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단순히 시키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능적 노동력을 팔지 마십시오. 보고서를 깔끔하게 쓰고 엑셀을 빨리 돌리는 능력은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범용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스타링크의 신호를 받는 수신기처럼 누구나 대체 가능한 부품입니다. 대신 회사의 흩어진 문제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십시오.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 원가가 오르니 지금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대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팩트를 연결해 해결책을 추론해내는 기획력과 판단력을 파십시오. AI는 데이터를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데이터 안에서 비즈니스의 맥락을 읽고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타링크, 즉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팔란티어, 즉 운영체제를 얹지 않은 비즈니스는 덩치 큰 표적일 뿐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기가 오면 압수당하고 공격받을 육체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육체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보이지 않는 두뇌를 키우고 있는가? 이런 사태가 보여준 승패의 갈림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 5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 빌딩 유어 아웃고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타링크와 팔란티어의 전쟁이 2026년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실천 가능한 3단계 액션 플랜으로 변환해 봅시다. 핵심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구조를 Asset Light, Intelligence Heavy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1. Lighten the body. 소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과거에는 공장, 사무실, 서버, 정규직 인력을 소유하는 것이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태에서 보았듯 현대전에서 무거운 물리적 자산은 힘이 아니라 타겟입니다. 이제 모든 물리적 기능을 변동비로 전환하십시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 재고를 쌓지 말고 프리오더, 선주문이나 드롭시핑, 위탁 배송을 활용하여 물류라는 육체를 외주화하십시오. 둘, 거대한 사옥을 짓지 말고 클라우드와 리모트 워크 툴을 활용하여 조직의 물리적 국경을 없애십시오. 셋, 서버를 사지 말고 클라우드를 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통제해야 할 것은 물리적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움직이는 계약과 프로토콜입니다. 제 몸이 가벼워야 일하는 재민 같은 시장의 규제나 불황이 닥쳤을 때 즉시 장소를 옮겨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기동성입니다. 이 integrate the data, 분석하지 말고 종합하라.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며 엑셀을 켜고 숫자를 쪼갭니다. 하지만 AI는 쪼개는 것을 인간보다 100만 배 잘합니다. 여러분이 팔아야 할 것은 분석이 아니라 종합입니다. 팔란티어가 위성사진, 자금 흐름, 통신 감청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데이터를 합쳐서 이것은 미사일이다라고 정의했듯 여러분도 이종 결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 거시경제 측면에서 환율이 변하고 있다. 행동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 고객의 클릭률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 정보 측면에서 경쟁사가 신제품을 냈다. 이 세 가지 흩어진 팩트를 연결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번들링 상품을 내야 한다는 전략적 결론을 도출하십시오. AI는 데이터를 나열해주지만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엮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 설계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프리미엄입니다. 쌈, 모네타이즈, 더 프릭션. 완벽함이 아니라 괴리를 팔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스타링크의 이상은 전 세계 연결이지만 현실은 이란 정부의 차단입니다. HD 현대의 이상은 완벽한 로봇이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돈은 바로 이 마찰이 발생하는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현실은 너무 더럽고 복잡해라며 피할 때 여러분은 그 괴리를 메워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제품을 팝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현실의 규제와 문제점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결해줄 시스템을 팝니다라고 하십시오. 팔란티어가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듯 누군가의 불확실성, 값을 제거해주는 운영체제가 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구조적 솔루션의 대가가 됩니다. Part 6 Closing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는 수천 개의 위성이라는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이란 상공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국경을 뚫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스타링크의 접시는 국경 안에서 압수당하고 고립되었지만 팔란티어의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전장을 투명하게 지배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피지컬리티 이즈 리버빌리티, 로직 이즈 에셋, 즉 물리성은 부채이고 논리는 자산이다. 앞으로의 시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거대하지만 둔한 공룡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될 것입니까? 비대해진 육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육체를 통제할 지능이 없다면 그것은 다가올 위기의 가장 큰 표적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는 자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스트럭처 익스펜드 엔드